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공수처의 나비 효과입니다. 자, 인터넷을 돌아다녀 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수처의 나비 효과인데요. 자, 어떤 글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은 촌지가 없어졌지만 한때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촌지였다. 촌지를 주지 않으면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수비형 촌지, 교사에게 촌지를 주어 적극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공격형 촌지가 교차한 그 시기였다.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절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강직한 학부모와 교사도 있었지만 촌지는 모든 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강력한 사회 악이었다. 이 촌지는 교사들 스스로 촌지를 없애자는 운동과 더불어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으면 그날로 징계를 받는, 심지어는 음료수 같은 것도 일절 주지 않는 법이 생기고 사라졌다. 세상에 안 없어질 것 같은 촌지와의 전쟁이 몇십 년 만에 사라졌고 이젠 옛날 이야기가 됐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예전엔 안 통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약을 팔고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 처방을 해서 환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만 받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다. 전문의 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들은 정형외과 약도, 심장질환 약도 스스로 판단해서 주고 그랬고, 피부과 같은 병원은 성분도 알기 힘든 신비의 물약, 연고 같은 것을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의학 분업을 하겠다고 하자 반대가 심했다. 국민들은 병원에 갔다 약국에 갔다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 반대가 심했고, 병원은 약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잃는다 생각했고, 약국은 의사 없이 임의로 팔던 약을 못 팔고 처방전에 의해 의사의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런 결정을 정부가 하게 되면 의사, 약사, 국민 모두의 불만에 지지율이 하락하니 반대도 많았으나 강행했다. 의료 선진국으로 가려면 해야 한다. 결국 제도를 잘 정착시켜 약물의 오남용을 막게 됐고, 지금은 그 누구도 당연하게 된 의료 시스템이 됐다. 금융실명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만들고 금융거래가 투명하게 되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자고 해도 기업, 정치인, 공무원들이 모두 반대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 지하자금이 해외나 금고로 빠져들어가 나라가 망한다는 이유도 나왔다. 재무부 공무원들조차 기득권 편을 들어 대놓고 반대했다. 마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실시를 홍남기가 반대했듯이 말이다. 하도 반대가 심해 재무부도 모르는 비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어느 날 일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 시각부터 모든 금융은 실명제를 하지 않고는 거래할 수 없다를 습격 발표해버렸다. 지하자금이 빠져나갈 시간을 두지 않았다. 차명계좌는 뇌물, 탈세의 길목이었다. 그 어렵다던 금융실명제가 성공했다.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검경조사권이 6월이 지나면 드디어 시행된다. 지금은 검찰이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죽이고 싶으면 영혼까지 털어버리고, 검찰은 잘못을 해도 스스로 선택적 기소나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권한을 남용하려면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언론과 합작 플레이를 하면 사람 인생 좌지우지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 기업들이나 정치인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 검찰 출신 전관 예우를 찾는다. 공수처법이 실행되면 이제 당연시 되던 검찰의 권한 남용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공수처 1호 수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공수처법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공수처의 존립만으로도 그들의 권력 남용을 주춤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 무서워서 검찰에 권력형 범죄를 고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공수처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소문에는 지금 비리 자료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수처법의 존재만으로도 기대하는 것은 이거다. 이제 금방 온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좀 강렬한 사람으로 시작하자. 야,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글을 보고 긴 세월 동안 정말 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참 많이도 달라졌었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촌지. 저도 어렸을 때 이 촌지 세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비형 촌지. 그리고 자꾸 불러요, 엄마를. 별다른 일이 없는데 자꾸 부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투에 돈을 좀 넣어서 드리면 그 다음부터 안 불러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거죠. 뭐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몇 번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돈을 주기 싫었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촌지에 봉투에 돈을 넣어서 드렸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촌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요. 촌지 같은 걸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의약 분업. 의약 분업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약국에서 약을 그냥 받아 먹었죠. 감기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 안 가고 약국으로 갑니다. 가벼운 감기 같은 건. 근데 어떤 약국은 약이 잘 듣고 어떤 약국은 그 약을 먹어도 시원찮어. 그래서 동네마다 용하다는 약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부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만든 연고 같은 걸 팔았습니다. 분홍색 이렇게 뿅뿅뿅 돌리는 거 있잖아요. 납작한 분홍색 동그라미 통에 성분도 알 수 없는 연고, 마법의 연고. 근데 바르면 막 나아. 신기하게 바르면 막 나아요. 효과가 아주 끝내줬었던. 생각해보면 많은 항생제, 많은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듬뿍듬뿍 넣어서 일단 효과가 확 완화되게끔 뭐 그런 약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감기가 잘 안 낫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약국은 되게 양심적인 약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듬뿍 처방해버리면 효과가 바로 오거든요. 목이 붓고 아픈 것도 확 가라앉고. 그런 약국은 용하다. 저기가 약이 잘 듣는다. 뭐 이런 소문이 났었고, 저기는 약을 지어 먹어도 이렇게 낫질 않는 것 같아.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그렇게 낫지 않는 곳이 양심적인 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약분업은 정말 다들 반대했었어요. 국민들도 불편하다.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는 그냥 약국에서 약만 처방받아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의사들도 약사들도 국민들도 다 반대했었지만 결국 시행을 했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가 되어버린 거죠.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한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 떨어질 게 뻔히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좋은 제도이죠. 금융실명제 얘기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했었던 아주 잘한 일 중에 하나, 김영삼이 아니었으면 쉽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 이게 금융실명제죠. 공무원들 내부조차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 직속으로 비밀 TF팀을 만들어서 전격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한 번에 자리를 잡아 버립니다. 안 되는 것들이 많았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시기상조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반대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왔고 지금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정도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대한민국 물건이 없는 나라가 없고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나라, 세계 1위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염병 일도 전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한 나라,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K-팝, K-드라마, 이제는 K-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앞에 K자만 붙이면 뭔가 좋은 것 같은 프리미엄의 느낌을 주게 만드는, 세상이 달라졌죠. 전 세계는 코리아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 할 때 저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왜 헬조선이 아니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치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밤늦게 돌아다녀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의료, 아플 때 아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편하게 병원에 다닐 수 없어요. 인터넷,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에 가면 인터넷 속도, 와이파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속 터집니다. 대중교통, 이건 서울 수도권에 한해서 특화된 대중교통이지만 너무너무 편해요.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지하철, 버스, 환승, 연계,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다. 그리고 안 되는 게 없는 배달 음식. 이게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부분인데요. 배달 음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24시간 배달되는데도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만 아직도 힘든 부분, 주거,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는 곳을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반대가 있었던 사안들도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공수처, 이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려는 순간이다. 검찰과 언론, 이 두 가지 조직만 제 기능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가장 심각한 적폐. 다른 것들은 조금씩 개선해 나갔지만 이 검찰과 언론은 개선해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력이 그 이유인 것이죠. 워낙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도 가장 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은 거셀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너무나 꿀을 쪽쪽 빨고 있었는데 이걸 내놓으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과 언론은 이제는 한 짝입니다. 검찰 개혁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언론 개혁도 함께 해야 돼요.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의 존립만으로도
검찰의 권력 남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이다.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이 누명 씌우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검찰의 놀라운 범죄,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이 검사들,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진짜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검찰이나 언론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만 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벌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면죄부를 주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사는 이상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린 아직 선진국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린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검찰과 언론, 재벌, 이들이 상식적으로만 행동해 준다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엄청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우린 이제 선진국이고 우리는 선진 시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날을 빨리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